그러니까 외워주는 게 좀 필요해. 네. 어, 자, 여기 사례가 나온 요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냐고 물었는데 정중하게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죠. 다시 또 물었더니 다시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의 경륜을 어기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물을 수도 있다는 거지. 관련성? 그렇지. 관련성. 묻는 말에만 대답해야 되는데 엉뚱한 관련이 없는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협력의 원리 중에서 이 사례는 관련성의 경륜을 어기고 있다.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 문지기가. 여기 왜 이렇게 체크가 돼 있지? 아, 다른 동광이랑 수업하면서 했나 보다. 자,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화 참여자 간에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대화에는 원칙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 원칙을 대화의 원리라고 하고, 이 대화의 원리에는 말 그대로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상호 협력해서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협력을 우리가, 그런 협력하는 것을 협력의 원리라고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말 그대로 공손한 것들. 그래서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크게 대화의 원리에 있는 거고요. 한편 공동체마다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나름의 의사소통 규범과 관습이 있는데 이를 담화 관습이라고 한다. 같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가 있다면 그 안에서 바람직한 언어성을 위해서는 담화 관습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 여기 지금 두 가지 크게 나누고 있고요. 대화의 원리, 대화하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규칙, 그 중에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체면유지의 원리나 공손성의 원리도 뭐다? 예의와 존중하는 태도와 관련돼서 있는 거다. 근데 체면유지의 원리는 이게 좀 애매해. 그냥 체면유지의 원리 학교에서 나눠진 설명해준 그 사례가 체면유지의 원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외워두는 게 좀 중요해. 수능이 안 나와. 전혀 안 나오는 내용이야, 얘네들. 자, 한번 가보죠. 그래서 여기 사례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 같이 외워줍니다. 표대로 외울게요. 가봅시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의사소통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사소통할 때는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때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의사소통 과정에 능동적이고 협력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절을 갖춰 대화하면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이럴 때 능동적이고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게 바로 협력의 원리고요. 존중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예절을 갖추는 걸 우리가 공손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 두 가지 정도 가르쳤는데 이번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체면 유지의 원리라는 것도 들어간 것 같아.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 자, 그리고 담화 간섭에 대한 얘기가 이 글 전체에서 다루게 되는 거다. 해당 챕터에서. 자, 협력의 원리. 여기를 일단 외웁시다. 일단 지워보면 사례랑 같이 보면 되는데 양은 뭐지? 지혜은 뭐 개그맨 개그우먼이라고 해야 돼? 뭐 양은
적당히 해야죠. 아무리 주제와 관련성이 있고 진실을 말한다 해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음. 질의 경률은 거짓말하면 안 되죠. 관련성의 경률은 묻는 말에만 대답해. 태도의 경률은 분명히 말해. 애매하게 말하지 마.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 협력의 원리예요, 지금. 아직 안 읽었지만. 요 표 자체를 좀 기억해주고 요 사례를 봅시다. 너 몇 살이니 했는데 나이에 대해서 관련성은 잘 지키지만 물어본 대상인 나의 나이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외의 정보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양을 벗어나는 거고. 자,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치킨이 왜 이렇게 맛있지? 내가 좋아하기 때문이야. 자, 근거가 불충분한 거, 사실이 아닌 거, 거짓말하는 거. 관련성의 경률은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 지우개를 물어봤는데 시험범위 잘 모르겠어. 묻는 말에 대답해야 되는데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해. 그것이 관련성, 태도, 애매하게 넣으면 안 돼. 자, 이 적당히 분명하지 않지. 자, 여기 이런 것들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 또한 질의 경률을 어기는 것이긴 한데 학교에서 대화 함축이라는 것도 이제 배웠어요. 일부러 관련성의 경률을 어기는데 소통이 되는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자, 여기 보시면 봅니다. 여기를 잠깐만 읽어보면 표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요 사례를 주고 요런 사례를 주고 이 사례들이 뭐에 해당하느냐를 물으니까 요 사례와 경률을 매칭시켜라. 경률이란 단어도 되게 이상한 단어예요. 우리가 평소에 쓰지도 않아. 나 나는 고등학교 국어에서 이 챕터 모든 교과서에 들어있는 이 챕터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챕터. 자, 봅시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대화의 진행은 협력의 원리를 지키는 것. 아마도 이 단원이 들어간 이유는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를 끊거나 말을 돌리고 하는 부분 때문에 넣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 말하는 사람, 화자는 가능한 협력의 원리를 준수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청자, 듣는 사람은 협력의 원리를 어겼을 때 말하는 사람이 그것이 의도적인 위배가 아닌지. 자, 의도적인 위배를 뭐라 그래요?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걸 우리가 대화함축이라고 합니다. 그 사례가 뭐야? 시험 잘 봤어? 라고 물었죠. 물었는데 그냥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 요 대답은 관련성의 경우 묻는 거에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하지 않은 부분에서 관련성의 경류를 어긴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의도를 전달하고자 한 것. 그래서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협력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화 참여자가 협력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숨겨진 의미. 함축이라는 게 숨겨진 의미를 얘기할 때 함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 함축이 일어났을 땐, 아, 왜 이래. 대화 함축이 일어났을 땐 쓰여진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가 표면적인 뜻이고 그 속에 숨어있는 이면적인 진심의 의미가 있죠. 요걸 우리가 함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 위에 이건 난 좀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지. 울고 있는 아이한테 관심에서 물어봤잖아.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대화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참견 말고 나가줘라고 얘기를 하기까지 했는데 설명이 되게 웃기지. 자, 채원은 경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경수는 계속 대화를 회피하여 협력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다. 근데 겉으로는 위배하고 있는 건 맞지. 그런데 여기선 솔직히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잘못하는 거야? 채원이 잘못하는 거지. 말을 건네는 것도 자유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을 것도 자유니까. 그런데 일단 이 단원에서 협력의 원리는 대화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대화에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그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경수가 어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협력하지 않고 있다. 이때는 경륜을 뭘 어겼다고 해야 돼?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아. 관련성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륜을 얘기할지. 자, 협력의 원리는 좀 쉽고요. 이 공손성의 원리가 좀 짜증이 좀 납니다. 외우죠, 여기를. 솔직히 여기 보면 이 다른 데는 공감의 경률이 없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다른 데는 공감의 경률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공감의 경률이 약간 총 6가지 중에서 공감의 경률이 약간 어, 와, 중요성 정도가 떨어져요. 공감의 경률이. 자, 동의의 경률은 동의의 경률은 상대의 의견에 내가 어, 동의함을 먼저 보여주고 먼저 동의해주고 상대 의견에 자기도 그렇다고 동의해주고 그러나 나의 의견은 그러나 보다는 그 후에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 이게 동의 경률입니다. 자, 이쪽과 이쪽을 따서 자, 요칭 관겸. 자, 어색하긴 하지만 용어에서 보죠. 이 요령이란 단어도요. 저는 도저히 이 경률의 용어로 쓴 게 난 납득이 안 됩니다. 표 자체를 외웁니다. 요잖아, 요. 요에 이응 들어있지. 얘는 이익과 관련된 거. 요칭. 이거는 상대방. 칭은 칭찬입니다. 상대를 칭찬해야죠. 상대 칭찬을 크게 하는 겁니다. 이응 있죠, 이응. 이익의 이응. 상대의 이익을 크게 하는 거. 다 상대와 관련 있는 요령이에요. 상대에 대해서 하는 요령. 경멸. 자, 관겸은, 관겸은, 납득은 아니지만,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쪽. 요칭은 상대. 여기, 관용은, 관용은, 이것도 용어가 맞지도 않아. 관겸인데, 겸은 겸손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요칭은 상대와 다 관련 짓는 거고요. 사례를 통해서 외웁시다. 관겸은 자신에게 관련해서 지켜야 되는 룰. 자기에게 대해서는, 자, 상대에게 대해서는 상대에게 좋은 것들은 상대에게 극대화시키거나 상대 기준으로 감소시키는 것.
여기에선 자신과 관련된 겁니다. 관과 겸 자신에게 안 좋은 건 극대화시키고 하는 건데 겸은 겸손한 거. 겸손한 건 자신에게 칭찬을 최소화하는 것. 혹시라도 이런 용어 가지고 이거 겸양의 격리란 용어를 안 쓰고 요런 문장으로 선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것인데 애도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시험제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시험 범위 안에서만 사례와 관련돼서 외워달라는 거지. 자, 볼게요. 자,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주고받는 말이란 호칭이나 높임법처럼 일정한 언어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공손함을 표현하지만 화자가 청자에게 말하는 태도와 관련되는 것이다. 자, 화자가 청자에게 말하는 태도. 오늘 저녁 어디서 먹을까요? 했더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당신이 결정해. 직접 명령을 했어. 하지만 정중한 표현이고. 자, 여기서 나가주시겠습니까? 정중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직접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의문형으로 말했지만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지 몰랐네요. 라고 해서 기분 나빠야지. 자, 여기 보면 가의 시와 같이 어떤 말은 직접적인 명령인데도 정중한 말이 되고 나의 테리와 같이 어떤 말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는데도 어떤 말은 간접적인 요구인데도 정중하지 않은 불쾌한 말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야. 이거 똑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 좀 나가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정중한 표현이 될 수도 있지. 이것도 어떤 톤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정중하지 않은 표현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나타나냐는데 그런 좀 공식화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야. 자, 하나씩 봐봅시다. 다시. 요 표 자체를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넣고 요 칭, 요령이라는 거 상대와 관련 있는 거야. 요령의 요는 그러니까 외워야 돼. 그러니까 요 표 자체를 이렇게 해서 나눠줘서 여기는 상대, 쏘리, 동의는 상대랑 상관은 없어. 크게 나눠서 요령과 칭찬, 요칭은 상대와 관련된 거, 관겸은 자신과 관련된 거. 자, 요령을 보면 오늘 시간 좀 내줄래? 아주 잠깐이면 돼. 그래서 잠깐만 시간을 내면 된다라고 상대가 시간을 내야 되는 데 있어서 상대에게 부담이 적다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명령을 하고 있지 않잖아. 명령을 하면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 그리고 시간을 좀 내줄래? 라는 건 또 뭐예요? 선택권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익이 최대화되는 건 아니지만 상대가 시간을 내는데 잠깐만 내면 된다 그래서 상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리고 시간을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선택권을 형식적으로 보여야잖아.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잠깐이면 된다는 점에서 상대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면서 부담을 줄여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요령의 경륜입니다.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자, 관용의 경륜 보시면 내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말해주는 것, 자, 여기 보면, 어, 이 겸양이랑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 왜냐면 여기 비방이라고 해버려가지고, 이 비방은 비난인데,
여기에서는 관용이라는 건 어, 상대가 관용을 베풀 기회를 주는 거야. 자, 관용이 왜 관용이냐면 일단 상대가 어, 관, 자, 상대가 선심을 쓸 수 있게. 아, 이것도 헷갈려 어쨌든. 자, 요령은 상대에게 선택권 주는 거. 근데 이것도 선택권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은 한도 끝도 없거든. 외워줘. 자, 너가 나한테 시간을 내주는 건 잠깐이면 부담이 적어. 여기선 부담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잖아. 너가 다시 한번 말해주는 데 있어서 부담이 적어.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웁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보는 거예요. 요거. 자, 자기 책임이다. 자기에게 책임이,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 요게 자기에게 부담을 최대화하는 것. 이 겸양은 그냥 겸손 정도로 이해합시다. 이거 잘했다. 아니에요. 뭐 한 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가 겸양. 자, 여기 관용의 경우는 내 탓이다. 내 탓이라고 막 내가 자책을 만약에 한다면 자기 탓으로 문제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게 될 때 상대가 그 자기 탓하는 걸 그렇지 않다고 말할 기회를 주듯이. 자, 어쨌든 다시 한번 갈게요. 겸양은 겸손한 거. 관용은 자기 탓을 하는 거.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요령은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그런 거에 있어서 부담이 적다는 거. 칭찬은 그냥 칭찬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보죠. 선택권 부여. 아주 잠깐이면 돼. 내줄 거나 내주지 않을 수 있는데 잠깐이라는 건 내주는 데 있어서 부담이 적다라고 표현을 했죠. 나 여기 내 탓이야. 그래서 좀 뭐 좀 해줘 라고 부탁할 때 내 탓, 나의 탓이 크다. 내 책임이 크다. 관용. 자, 요, 칭, 상대, 이응, 이익이라고 하지만 선택권을 부여하고 너가 그걸 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제시해 주는 거. 크게 부담 주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부분. 칭찬은 말 그대로 상대를 칭찬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자기에게 하는 거. 관, 겸. 겸은 누가 칭찬하면 아이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라고 겸손해 하는 거. 관용은 자기 탓하는 거. 이렇게 돌아가 봅시다. 자, 밑에 표 있으니까 한번 가보죠. 이게 2번 시험범위만 외우고 수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보죠. 자, 요칭 관겸. 요는 뭐라 했어? 여기 이응에서 생각해. 이익, 상대에게 이익이 많다. 상대에게 이익이 많다라기보다는 대화할 때는 실제로 어떻게 나타난다? 너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줘도 되는데 선택권을 부여하는데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 내 얘기 좀 들었니? 잠깐이면 돼. 자, 선택권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을 때 그러면서 잠깐이라는 요 시간이
또한 부담을 줄여주는 표현. 자, 칭찬을 할게.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주세요. A의 경우는 겸손할 수 있겠지만 B는 뭐 하고 있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B가 칭찬의 경류를 지키는 거. 별거 없지? 이거는. 자, 그럼 관용과 겸양. 겸양은 겸손한 거야. 칭찬을 받았을 때 아니요, 남들 하는 대로 한 건데요. 어때? 이거 지우자. 여기. 아, 왜 자꾸 여기다 숨지? 상대의 칭찬에 자신을 낮춰 공손하게 말하는 거. 자, 관용의 경륜 한번 보죠. 관용의 경륜은 뭐라고요? 자기 탓, 자기 책임이 크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거. 내가 잘못해서 그랬는데, 한 번만 다시 말해줄래? 그래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기 탓이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로 하여금 한 번 더 베풀어줄 기회를 주는 거. 베풀 기회를 주는 거. 자기 탓. 여기는 자기 탓이 없었지, 유령은. 자, 그리고 동의의 경륜. 우리 놀러 갈까? 자, 일단 동의. 좋아. 그런데 이게 있는데 이거는 어때? 하고 내 의견을 제시하는 거. 그래서 먼저 상대와의 일치를 얘기하고 동의 경륜은 쉽지. 나중에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 자, 공감. 공감은 뭐 그냥 말 그대로 공감. 자, 여기 나오는 거. 겸손하겠지만 예나의 경우는 칭찬의 경륜을 잘 지키고 있고 이거는 비난하잖아. 상대를 칭찬, 비방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칭찬의 경륜을 어기고 있다. 누가 이렇게 말해? 그럼 완전 헤어지는 거지. 나머지, 나머지 됐어. 자, 요런 사례들 꼭 머릿속에 두고 반복해서 본 다음에 문제 풀기 전에 보고, 문제 풀면서 또 외우고 하는 거야. 예나의 말은 하준의 요리 선수에 대해 칭찬을 최대화하여 칭찬의 경우, 누가 안 칭찬했어. 하준은 칭찬을 예나의 말에 잘 낮춰 말하기 때문에 겸하의 경우는 이게 말이 좀 이상해. 겸손해 말고 그 비방이라고 하니까 그냥 비방이라는 말보단 지금 학교에서 이번 내신 기간에 응? 자신과 관련돼서 안 좋은 걸 크게 하는 거. 자, 다시 갈게. 뭐였어요? 상대와 관련된 겁니다. 관, 관, 겸. 말로 해볼게. 이익. 상대에게 이익이 크고 부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부담은 적다. 그래서 상대에게 선택권을 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권을 주고 해주는 데 있어서 부담이 적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야. 칭찬은 상대를 칭찬하고 비방이란 단어를 쓰네요. 겸은 겸손하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춰서 남들이 칭찬해도 그럼요 내가 잘났죠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표현하는 걸 자신에게 비방을 최대화한다. 과는 자기 탓이라고 얘기하는 걸 부담을 크게 한다.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학교에서는. 그런데 민서의 말은 표면적 하준의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준의 상처를 깎아내는 칭찬의 의미를 어긴 무리한 말. 자, 대인관계를 고려 상대방의 관점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 이는 상대방의 체면을 세우는 원리인 체면유지의 원리도 관련이 있다. 자, 이것만 알아도 내용 일치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 공송성의 원리는 누구의 관점? 상대방의 관점입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자, 체면이란 정의, 공적인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으로
사회생활하면서 밖에서 지낼 때 내 모습에 대한 얘기. 여기 적극적 체면과 소극적 체면이란 단어가 있네요. 자, 적극적 체면은 상대방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 자, 소극적 체면은 야, 존경이랑 인정까진 바라지 않아도 나를 내가 자유롭게 남들의 구속이나 남들의 기대로부터 그냥 자유롭게 있는 것. 구속받지 않는 어떤 것.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 얘는 뭐야? 그 정도로만 해도 체면인 거고, 적극적 체면은 뭐다? 존경과 인정까지. 체면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봅시다. 솔직히 이거는 공손성의 원리를 어긴다라고 해도 될 수도 있지. 비난하잖아. 그지? 근데 어쨌든 요거는 뭐의 사례로 나왔다? 체면 유지의 원리를 어기는 것으로 나왔다. 위에 대해서 지호는 연수에게 짐을 받아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연수의 체면을 손상하고 말았다. 이 상황에서 지호가 너도 짐이 있어 힘들겠지만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와 같이 체면을 세워주는 자, 요게 체면을 세워주는 말, 얘는 체면을 세워주지 않는 말. 다시 한번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의 체면을 세운 원리. 근데 공송성의 원리는 체면 유지의 원리와도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서 연쇄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담화 관습 봅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을 우리가 언어 공동체라고 하는데, 공동체마다 특정 방식의 의사소통이 반복되면 형성되는 게 담화 관습. 그러면 모든 언어 공동체는 담화 관습이 있습니다. 이런 담화 관습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하는 소통에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별거 없어요. 자, 말이 많고 생각이 많은 것은 마음을 생각. 자, 말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옛날엔 말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했어. 요즘은 아이고 답답해. 완전 고구마. 뭐야?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말투죠. 속이다 시는 거. 뭐야? 자기의 진심을 드러내놓고 표현했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 보면 가에서는 뭘 할 수 있다? 말을 아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가르는 실수로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이런 것들은 다 옛날 전통적인 담화 관습에선 말을 상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알아요. 이건 상식이에요. 그러나 나에서 보듯이 오늘날의 담화 관습에선 과묵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 직설적 말하기뿐만 아니라 줄임말 같은 신조어의 사용, 외국어와 같이 쓰는 거, 이모티콘 이것도 새로운 담화 관습이 됐다. 여기 나오는 요 내용이요. 별거 없죠. 옛날은 수직적인 의사소통, 언어 예절 발달했던 것. 자, 이거 읽어보면 어려울 건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문제 풀면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여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너무 도덕책 같은 얘기야. 바람직한 언어의 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우리는 공동체 담화관습을 존중하고 유지시키고 발전시켜야 하지만 옛날부터 전해오는 것이라는 말은 이유로 일방적으로 고집하거나 요즘처럼 일방적으로 그 옛날의 관습을 담화 관습을 고집하면 꼰대 취급받습니다. 시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담화 관습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예를 들어 차별 표현이 많았던 옛날식이죠. 살색, 지금은 살구색으로 바꿨죠. 피부색으로 사람을 마치 차별하는 듯한 표현. 따라서 공정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차별이 하지 않는. 자, 새롭게 형성된 담화 관수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인식해야 된다. 새롭게 만들었다고 해서 다 긍정적인 건 아니니까. 자신의 행을 직설적으로 펴는 젊은 세대의 담화 관습이 지금은 시원한 긍정적인 속갯말을 다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화의 원리를 어기는 것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신경 써야 되는 거고요. 지나치게 줄였을 만한 유형 남박 외국의 과도한 혼용은 세대 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기도 하다. 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도덕책 얘기입니다. 뒤에 사례. 자, 필요 이상의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양해 경련.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얘기했고 왜냐면 재판장이 그러잖아. 친절한 설명 감사는 여기는 원고, 피고, 판사는 모두 APT 공개 뭔지 아니까 생략할 거야. 그 말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APT 공격이라는 걸 몰랐다고 한다면 이건 적정한 말하기가 되겠지만 경륜을 지킨 여기서는 양형률을 어겼고 뭐 아신다고요? 그러면서 재판장이 이렇게 쭉 얘기하지만 그리고 나서 라온의 부주의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무려 4천만.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해놓고 자 거짓말이죠. 4천만이 전 국민은 아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시험지에 나온다는 거야. 요거 양해 경률을 어겼고 전 국민의 정보 유출했다는 건 질의 경률 어긴 얘기. 자 여기 리바운드라는 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도 기범은 중앙고가 약팀이라는 점, 강코치가 신인 코치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을 거야. 기범이 거절한 이유. 강코치가 기범을 데리고 자신의 팀으로 데려오고 싶은 상황에서 칭찬의 경륜을 위배한. 칭찬은 요칭 관 겸 상대를 비난하는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 칭찬의 반대입 어, 그런 거 어차피 네 불러줄 때도 별로 없대. 칭찬의 완전 반대죠. 비방.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그래서 또 여기 기범은 이런 것에 기분이 나빠서 기범 또한 강 코치를 비방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여기 체면 손상, 강 코치의 체면 손상 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란 상대 체면 욕구를 만족 실패해서 상대 체면을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 비방하는 것이나 잘못을 있음에도 잘못이 있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방하거나 상대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하는 것, 이건 다 체면을 손상시키는 얘기. 자, 성준아, 그냥 네가 발표해. 이거 뭐죠? 선택권을 주지 않았죠. 그지? 선택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령의 경륜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부담이 되게 말하고 있는 거지.
당연히 네가 해야지. 넌 책임감도 없냐? 비방하는 거죠. 칭찬의 반대 상황. 자, 상대에 대해서 요 멘트들 이런 게 보기 박스로 나오죠. 시험대 나올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됐어요. 자, 담화간섭과 관련된 거. 혀 아래 도끼 들었다. 옛날의 말에 있는 담화간섭이지.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줄 수 있거나 혹은 여기서 나오는 거 말을 잘못하면 재앙을 받을 수 있다. 어쨌든 말을 삼가해라. 늙은이도 3살 먹은 아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신중하게 잘 들으라는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자, 요즘 돌직구를 던지다. 음, 통쾌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말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뼈를 때리다. 사실을 감추고 싶어하는 사실을 콕 집어 얘기하다. 요즘 뭐야 이거? 극이 되죠. 극. 자, 말을 삼가기보단 자신의 생각을 감정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 요거 차별적인 것들을 다 벙어리, 애완 가지고 노는. 그래서 이거 안 쓰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 제가 그냥 일일이 다 하고 있는 게 자, 무성의한 대답이 문제를 일으키고요. 솔직함을 가정한 직설적인 말, 뭐, 과도한 줄임말, 유행어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마지막 단원 마무리는 됐고요. 내가 전체 톡을 보면 문제를 여기 보냈는데 여기 지금 화면을 보여주면 되겠지? 이게 대화 연료가 재미도 없어요. 물론 국어가 재미있겠냐마는 너희들한테. 여기 얘들아 들어와라를 중간으로 두고 요 밑에 3-1, 3-2 우리가 한 데가 3-2야.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문제를 풀어주겠지만 너희들이 3-1은 의문 변동, 3-2는 대화 읽고 대단한 평가 문제까지 푸는 걸 오늘 만약에 못 풀면 수요일 날 와서 프린트 나눠줄 테니까 그때 풀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연결성과 관련된 4단원의 내용은 다음에 보충 잡아가지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자, 다시 상대와 관련된 건 요령과 칭찬, 나와 관련된 건 억지스러운 것은 관용과 겸양. 정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요령에 이응 따가지고 요령의 경계는 뭐야?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 할 수 있고 할 수 있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 자체로 부담을 줄여주는 거. 그리고 칭찬은 상대를 당연히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의 반대. 야, 너 진짜 책임감 많구나. 책임감 좋구나. 아니, 너 책임감도 없니? 칭찬의 완전 정반대죠. 비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용은 뭐야? 상대 자기 탓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를 탓하면서 상대로 하여금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주는 거. 내가 좀 잘 못 들었는데도 좀 해줄 수 있니? 뭐 이런 것들. 그게 관용. 자기 탓하는 거. 그 다음에 비방은 뭐예요? 아니, 겸양의 경륜은 겸손. 누군가의 칭찬이 왔을 때 그렇지 않다고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자기 흔히 얘기하는 겸양의 경륜은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동의는 상대가 제시해준 의견을 우선 받아들이고 이후에 다른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게 동의의 경륜. 체면 손상은 참 어색합니다.
세면상은. 세면상 아까 나왔던 그거 얘만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협력의 원리는, 협력의 원리는 양의 경륜, 적당히 해. 필요한 것만 얘기해야죠. 필요한 정도만, 정도껏 해. 그 다음, 질의 경륜은 거짓말하지 마. 구라치지 마. 그 다음, 태도, 관련성의 경륜, 묻는 말에만 대답해. 관련성. 태도는 똑바로, 분명히 얘기해, 분명히.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고 분명히 얘기하는 게 태도의 경륜이 되겠다. 문제를 실제로 풀고 반복해서 풀다 보면 풀면서 계속해서 외워주는 게 필요하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유진이 언제 들어왔어? 여기까지 해주신 선생님. 유진이 언제 들어왔어?